안녕하세요. 식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강에서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가조 it을 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쓸까요? 동명사를 뒤로 넘길까요? 확실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조 it을 우리가 왜 배울까요? 도대체 앞에서부터 무슨 문법을 배워왔길래 우리가 이까지 오게 됐나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됩니다. 문장 하나 쓸게요. 아까 앞에서 쓴 거 to find 그거 말고 다른 거 써볼게요.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되 전혀 다른 뜻을 가진 걸 써보도록 할게요. to save. save가 뭐죠? 물론 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모으다, 저축하다, 저장하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나올 때마다 익혀주세요. to save. 돈, some money. 뭐 돈을 모으는 것은 돈을 저축하는 것은 to save some money. 미래를 위해서. for 이게 뭐뭇을 위해서요. 나중에 전치사 다 배우니까 지금은 나올 때마다 익혀주세요.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돈을 좀 모아두는 것은 is 아까도 important 썼으니까 지금도 important 할게요.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돈을 좀 저축해 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단어 주어예요. 여기서부터 요까지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까지네요. 왜요? 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사잖아요. 영어에서 동사는 문장에서 주로 두 번째 자리에 오거든요. 얘가 두 번째 자리에 있으니까 얘가 첫 번째 자리. 흔히 우리가 주어라고 말하는 거죠. 주어 길어요, 짧아요? 가분수라 그래도 이만저만 가분수가 아니에요. 문장의 끝인 두 단어밖에 안 되는데 주어가 이렇게 많죠, 그죠? 첫 번째 문제, 주어가 깁니다. 두 번째 뭘로 해결하나요? 그나마 얘를 줄여보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이 등장하나요? 동명사가 등장하게 되죠. saving, 모으는 것. 얘도 뭐뭐 는 것이고 이것도 뭐죠? 얘도 뭐뭐 는 것이고 뜻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동명사가 투부정사를 보완한다 그러는 거예요. saving, 모으는 것은 뭘 모아요? some, 약간의 돈을 모으는 것은 뭐를 위해서요? for, 미래를 위해서.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약간의 돈을 모으는 것은 is important. 좀 줄어들었나요? 그렇죠. 눈에 보듯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조금. 이거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 못하죠. 조금 줄어들었죠. 조금 그죠. 또 이게 두 번째 시도죠, 그죠. 그러나 여전히 진짜 주어 짧아 여전히 길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아주 급진적인 방법을 택하죠. 뭐죠? 줄이긴 줄이되 더 이상 짧다라는 말에 긴말 하지 말자 이거 무조건 짧다 이거죠. 가장 짧은 단어를 쓰긴 쓰되 그 짧은 단어가 뭐죠? 내용이 없는 아주 새로운 단어를 쓰죠. 그게 뭐죠? it이죠, 그죠? 더 이상 이 it이란 단어를 놓고 주어가 짧다겠다 말 못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짧다라는 걸 알거든요. it을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가 가짜 주어를 썼으니까 그때는 주어 다음에 뭐 나오게 되나? 항상 이 동사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it is라고 쓰죠, 그죠? it is, 그 다음에 뭐 써요? 남은 거 다 쓰죠, 뭐. it i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죠. it is important 다음에 얘 대신에 노란색으로 줄친 거 얘 대신에 is 쓰고 여기 saving some money for the future 대신 있었어요. it is important. 그 다음에 우리한테 초이스가 있어요. 무슨 초이스가 있나요? 요 위에 썼던 투부정사를 쓴 주어 얘를 뒤로 돌릴까요? 아니면은 여기 동명사 있죠. 동명사를 주어로 쓴 거 얘를 뒤로 돌릴까요? 우리한테 두 개의 초이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1번 투부정사, 2번 동명사. 가조 it을 쓴 다음에 투부정사를 뒤로 돌릴까요? 동명사를 뒤로 돌릴까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3초 줄게요. 찍으세요. 선생님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참에 찍어보란 얘기예요. 이참에 가조를 쓴 다음에 투부정사 쓸까요? 동명사 쓸까요? 선생님 나는 내내 가조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것만 봤지 동명사 쓴 거는 본 적이 없는데요. 대부분이 그러리라고 봐요. 그래도 한번 찍어보세요. 어느 건 찍어보세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3초 줄게요. 내가 이따 정답 다 얘기하니까 지금 편하게 찍어보세요. 3초 줘요. 1, 2, 3. 찍어요. 몇 번?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얘기해봐요. 1, 2, 3. 몇 번요? 대개의 케이스가 이 투부정사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개의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책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그리고 내내 배울 적에 그 투부정사를 가조를 쓰게 되면 투부정사가 뒤로 넘어간다고 내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죠. 내가 물어볼 적에 투부정사를 뒤로 돌릴까요?
동명사를 뒤로 돌릴까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선택을 하라고 유도를 했어요. 그냥 일부러 틀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이제 가져라는 문법의 레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돼요. 둘 다 돼요. 얘도 되고, 투부정사도 뒤로 넘길 수가 있고, 동명사도 뒤로 넘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됩니다. 둘 다. 이까지 가야 이제 레벨이 좀 조절이 되고, 가주어가 뭔지 잘 감을 잡게 돼요. 그렇게 쉽다고 생각했던 가주어잇에서 이런 미스테이크를 하려고 누가 생각을 했었겠냐는 얘기예요. 둘 다 됩니다. 이 정도 이까지 오게 되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방향이 정해지게 되죠. 무슨 방향이냐면은, 그럼 선생님, 언제 우리들 머릿속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궁금한 점들이, 선생님 그러면 언제 앞에다가 it을 쓴 다음에 언제 투부정사를 뒤로 돌리고 언제 가조를 뒤로 돌릴까요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공부할 방향이 어떻게 돼요? 언제 투부정사를 뒤에다 쓰고 언제 가조를 뒤에 언제 동명사를 뒤에 쓰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그 다음 공부할 방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 그러니까 이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투부정사 쓰고 언제 동명사 쓰는지는 주변 상황을 통해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흔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일어나기도 힘든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누구나 당황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유학생활 할 적에 이제 유학생들이 유학생활 하면 유학생활 하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영어가 제일 힘들어요. 영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칼리지를 가고 이제 칼리지에서 유니버시티로 트랜스퍼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가고 그러는데 미국 아이들한테는 그게 소시올로지 클래스예요. 사회학 클래스고 미국 아이들한테는 그게 미술 클래스예요. 미국 애들한테는 그게 체육 클래스라고요. 미국 애들한테는 그게 히스토리 과목이에요. 근데 우리 공부했던 그런 지금도 혹시 유학하고 있는 많은 유학생분들은요. 지금 그게 역사 과목이요? 지금 그게 사회 과목이냐? 아니죠. 그게 지금 전부 다 무슨 과목이에요? 우리 유학생들한테는요. 전부 다 영어 과목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가만히 봐보면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저도 유학생을 오래 하고 유학 상담을 오래 해서 그 특징들을 잘 알아요. 보면은 민감한 학생들이 있어요. 한 번만 C 받아도 뭐 어쩔 줄을 모르고 F 받으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거품 풀고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A 안 받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게 유학생활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 힘들어요. 유학생활은요. 제 생각에 두 가지만 잘하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 내라 그럴 적에 정시에 내요. 내일까지가 due date, 내일까지가 마감이라면 내일 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일찍 시작하면 돼요. 시험이 2주 후면 오늘부터 시험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밀려서 하려면 곤란하지. 유학생활은 배짱이야. 영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영어 좀 못해도 괜찮고 그냥 배짱 있게 하면 성공한다는 얘기죠. 가끔가다 학생들이 이메일이 와서 선생님 나 내일 수업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 영어 클래스에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아주 간단하게 답장을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면 그냥 거기 앉아있어요. 그냥 그 영어 수업 시간 앉아있으면 돼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나면요. 주변 애들이 나 영어 못하는지 다 알아요. 교수 그 다음 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배짱 좋게 앉아있으면 돼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학생들이 C 받았다고 D 받았다고 막 긴장을 해서 학교를 휴학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 곤란하죠. 그죠? 한 가지 예를 듣고 다시 올로 돌아가고 이게 얼마나 언유절한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는 투부정사를 뒤로 돌릴까요? 동명사를 뒤로 돌릴까요? 하고 연결되는 예문을 어떻게 돌리나 봐봐요.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위스콘신 학교 다닐 때게 걔는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우리 반에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다 봐 8명밖에 안 돼요. 교수가 계속 시킨다고. 시키면은 나 같은 경우는 벌써 교수가 시키면 얼어요. 어떻게 차례짜서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여학생한테 시켰어요. 그럼 여학생, 한국 여학생이었어요. 그럼 보통의 케이스는 영어가 안 되는 나한테 뭐를 시키면 불안하다고. 나는 차렷 자세가 되고 얼굴에 땀이 나고 막 삐죽삐죽 그러는데 이 여학생은 배짱이 좋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교수가 시키면 이렇게 하고 있다 교수가 시키면은 벌써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 여학생은 어떻게 하냐면 시키면 이렇게 하냐면 고개도 들지 않아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교수가 뭐 물어봤어요. 그럼 대답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여학생이 이렇게 하더니 그리고 그냥 자기 할 거예요. 옆에는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 미국 교수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휴식 시간에 걔한테 내가 그랬죠. 너 돌았냐? 그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교수 앞에서 그럼 미쳤냐? 그 얘는 약간 배짱이 좋았어요. 여자는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미국 애들은 처음부터 지를 잘 들어야 돼. 걔가 그랬다니까요. 얘 졸업했어요? 안 했어요? 얘 졸업했죠. 얘는 C를 받아도 좋았다는 얘기예요. D를 받으면 다음에 한번 더 들으면 되지 뭐. 그 배짱으로 있으면 돼요. 근데 봐봐요. 지금 유학하는 사람들, 혹시라도 외국인을 경험했던 사람들, 면전에서 미국 사람들의 질문을 이게 무시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교수가 뭔가 물어봤는데 이 여자애처럼 무시하는 게 그게 흔한 일이요? 무슨 유학생들이 영어 안 된다고 다 무시해요? 아니죠. 여자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그걸 내가 영어로 써볼게요. 여기요. In the class, 교실 안에서요. 쓸게요. In the class, 교실에서
교실에서 교수님이 얘한테 뭘 물어봤죠. 그죠? The professor, 그 교수가 물어봤습니다. asked, 물어봤어요. 뭐 물어봤어요? A question, 질문을 하나 물어봤죠. 첫 번째 문장요. In the class, 교실에서 the professor asked a question. 그 교수가 질문 하나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했다 그랬죠? She,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Ignored. 아, 나이스 단어. 이러고 알아도 이거. 우리 생활하는데 수없이 쓰는 단어죠. Ignored가 무슨 뜻이죠? 무시하다라는 뜻이죠. She ignored. 그 여자가 무시했습니다. 뭐 무시했었어요? 그의 질문을 무시했죠. 그죠? She ignored his question. 그의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무시했어요? 면전에서 무시했죠. 그죠? Before. 뭐뭐 앞에서. 이게 면전에, 뭐뭐 앞에, 뭐뭐 전에, him. 그 앞에서 그냥 무시해버렸죠. 두 번째 상황이죠. 그죠? 세 번째 상황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쉽게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죠. 그죠? 혹시라도 외국 사람 만나고 했던 사람 봐보세요. 뭐 물어봤는데 면전에서 무시하고 잘 못하죠. 그죠? 이걸 다시 상황을 영어로 옮길게요. to, 뭐뭐 하는 것. ignore, 무시하는 것. to ignore, 무시하는 것. 뭐 무시해요? professor, 교수의 또는 teacher. professor's question, 교수의 질문을 무시하는 것은 근데 어떻게 무시했어요? 면전에서 무시하는 것. before, 뭐뭐 앞에서, him. 그 앞에서 그 교수의 질문을 무시하는 것은 흔한 일이 흔하지 않는 일이야. 흔하지 않죠. 이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죠. is unusual. 아예 내가 쓰기를 unusual하다고 썼어요.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내가 이런 일은 쉽게 안 일어나죠. 그죠? 봐요. 내가 지금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누가 물어봤는데 면전에서 무시했어요. 잘 안 일어나죠. 그죠? 여기 to 부정사로 주어를 썼네. 여기 봐봐요. To ignore a professor's question. 그죠? 요까지가 주어네. before him. 요까지 주어네. 얘가 동사네. 그죠? 주어 길어요, 짧아요? 되게 길죠. 아까 우리가 앞에 했던 예문과 같은 거네요. 무지하게 주어 길죠. 영어는 첫 번째, 문장의 시작을 하려는 첫 번째 단어가 가능한 짧고 쉽고 간단한 게 좋다 그랬어요. 가능한 길고 복잡한 게 좋다 그랬어요. 가능한 짧고 쉽고 간단한 게 좋다 그랬죠.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택하죠. 두 번째 방법이 뭐죠? 두 번째 방법이 어떻게 하나요? 얘를 지우고 ignore가 어떻게 바뀌나요? ignoring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요. 정말 줄어드나요? 조금 줄어들어요. 만족할 만하지 않죠. 세 번째 조치를 취하죠. 세 번째 조치가 뭐냐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죠. 조금 줄어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왕창 줄이죠. 뭘 통해서 왕창 줄이나요? 얘를 쓰죠. 그죠? 가주어 it을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가주어 it을 쓰고 그 뒤에다 뭐 쓰나요? 동사 쓰죠. 그죠? It is. 그 다음에 뭐 쓰나요? 그대로 쓰죠. It is unusual. 그것은 되게 특이한 일이에요. 흔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쓸 걸 결정해야 되죠. 가주어 it을 쓴 다음에 그 뒤에 뭐뭐 쓸 수 있다 그랬어요? to 부정사도 쓸 수 있고 동명사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지금 같은 케이스 누가 봐도 특이하고 누가 봐도 특별하고 누가 봐도 낯선 케이스예요. 이럴 때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흔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럴 때 이 뒤에 to 부정사 돌릴까요? 동명사 돌릴까요? 이제 결정할 수 있어야죠. 지금 뭐 돌리나요? 물론 우리가 배운 거로서는 to 부정사 쓰면 되죠. 그러나 누가 봐도 특이한 케이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동명사를 뒤로 쓴들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It is unusual. 그건 unusual한 일이에요. 그건 흔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It is unusual. To ignore 대신에 it is unusual ignoring a professor's question before him이라고 쓰면 대단히 잘 쓴 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랑 사귀다 헤어져 본 적 있죠? 다 있어요. 나도 있고 뭐 다 헤어지는 거 다 있어요. 마음 아프죠? 그죠? 괜찮아요. 또 좋은 사람 또 만나요. 사귀다가 헤어져 본 적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만난 적 있어요? 혹시 다시 만났겠어요? 나도 없고. 다시 만난 적 있어요? 다시 여러 번 만났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커플이고 다시 안 만나게 된다고. 근데 만일에 우연히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극장에서 만났어요. 영화극장에서 나는 새로운 남자친구라고 새로운 여자친구로 왔는데 옆에 앉았네. 그것도 2달 전에 헤어진 애가. 영화 보러 가서 그렇게 만난 적 있어요? 없지. 그죠? 혹시 만났는데 영화 스토리도 우리랑 헤어진 거랑 비슷해.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이걸 영어로 해볼게요. In the movie theater. 영화극장. 여러분 교환에 다 나와요. In the movie theater. 영화극장 안에서 I met. 내가 만났어요. 누구 만났어요?
ex-boyfriend 또는 ex-girlfriend. 옛날 남자친구, 옛날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옛날 남자친구를 ex-boyfriend라 그래요. 옛날 여자친구를 ex-girlfriend라 그럽니다. 그러면 옛날 남자친구는 뭐라 그래요? ex-boyfriend라 그래요. 옛날 여자친구는 뭐라 그러죠? ex-girlfriend라 그러죠. 그러면 옛날 남자친구는 뭐래요? 순진하게 또 XXX라 또 그러지. 아니,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트리플 X? 없다는 얘기야. XX까지는 봐줘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뭐 남자친구를 사귀고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얘 X 보이프렌드까지 이해하겠대요. 얘 X 이해하겠대요. 나 만나기 전에 두 사람 더 만난 건 알겠는데 나 만나기 전에 세 사람 더 만났다 그러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XXX까지는 잘 없어요. 그래서 XX까지만 있어요. 스피킹 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 때는 X 하나 쓸 수 있어요. 그럼 라이팅, 정식의 라이팅에서는 X boyfriend, X girlfriend 쓸 수 있어요. 아직 XX는 안 됩니다. XX는 스피킹이 돼요. 영화 극장에서 그렇게 만나요? 못 만나죠, 그죠? In the movie theater, I met my ex-boyfriend.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면 옛날 남자친구, 옛날 여자친구랑 같이 영화 보면 그 영화가 잘 들어와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것도 역시 영어로 옮겨볼게요. To be, be가 있답니다. 여러분 교환에 다 있어요. 보시면 돼요. To be with 뭐뭐와 함께 my ex-boyfriend, my ex-girlfriend. 나의 옛날 남자친구, 옛날 여자친구랑 같이 영화 극장에 앉아있는 것은 is 뭐뭐입니다.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uncomfortable. 불편하면 참 좋은 단어, uncomfortable이라고 외우세요. 참 많이 쓰는 단어. 의자가 불편합니까? The chair is uncomfortable. 옷이 불편해요. The clothes is uncomfortable. 참, 그 다음에 불편한 자리에 있나요? uncomfortable situation. 참 많이 쓰는 단어니까 알아두세요. To be with my ex-boyfriend. 나의 옛날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 것은 is uncomfortable. To be with my ex-boyfriend. 이제 바로 전까지가 전체 주어라는 얘기야. 너무 길죠, 그죠? 동명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죠. Being with my ex-boyfriend is uncomfortable. 역시 길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가주 있었죠, 그죠? It is uncomfortable. 그것은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정하세요. 이거 뒤에다가 to 부정사 쓸까요? 이거 뒤에다 동명사 쓸까요? 이 상황이 특이한 상황이에요? 맨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이 와중에 졸다가 또 맨날 있는 상황이라 그런다고. 이게 무슨 맨날 상황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도 안 일어나는 상황이야. 뭐라 그러나요? It is uncomfortable being with my ex-boyfriend 또는 ex-girlfriend라고 쓰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죠? 그동안은 우리가 가조 it을 배우고 나면 항상 to 부정사를 쓰는 것처럼 고정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나 상황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인가 보세요. 그게 상식선에서 조금 빗나가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동명사를 들여 쓰도록 하세요. 그게 뭐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감당이 되나요? to 부정사 쓰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대단히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만나는 거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무지하게 행복하죠. 내가 쓸게요. It is happy. 행복합니다. It is happy to meet. 만나는 건 my boyfriend. 나의 남자친구 만나는 건 행복합니다. 상식선에서 당연하죠. 그죠? 이건 언유절한 게 아니에요. 이건 특이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누구나 다 뭐라고 말해야 돼? 지금 방송 보는 사람 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It is happy to meet my boyfriend. It is happy to meet my boyfriend. It is happy to meet my boyfriend. 근데 딱 한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It is happy meeting my boyfriend라고 그랬어요. meeting이라고 가조 이 다음에 동명사 썼어요. 그럼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특이하고 특별한 상황 때. 잘 안 일어나는 상황에 쓴다 그랬어요. 근데 남자친구 만나는 거, 여자친구 만나는 거 행복한데 마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러는 것처럼 썼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의 관심은 누구한테 쏠리게 돼요? 그 사람한테 쏠리게 되죠.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한 거죠. 뭐 쓰기로요? 특별한 상황에서 쓰는 동명사를 쓰기로 선택을 했다 이거죠. 어떤 상황일까? 이런 상황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남자친구 만나는 거 행복한 게 당연한 건데 왜 그걸 굳이 특별한 상황에 일어나는 것처럼 동명사를 썼을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모르는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뭐가 안 좋아요? 간이 안 좋아요. 간이 안 좋아서 지금 잘못되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 간이 딱 맞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간을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수술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남자친구가 자기 간 줘가지고 자기 목숨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남자친구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보통의 남자친구가 아니죠. 이 남자친구 무슨 남자친구요? 대단히 스페셜한 남자친구가 되죠. 누구나 다 It is happy to meet my boyfriend라고 말할 적에 이 여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It is happy meeting my boyfriend라고 자기가 원해서 강조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배경을 모르니까 모르지만 본인은 뭐요? 대단히 스페셜한 상황.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러분한테 간 줘봤어?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러분한테 허파 줘봤냐? 안 줘봤잖아요. 얘는 줘서 살았다니까 특별한 상황이야, 안 특별한 상황이야? 특별한 상황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동명사를 써서 강조했던 얘기죠. 대단히 상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가주어 있을 쓴 다음에 그 뒤에다 토부정사 쓸지 동명사 쓸지 둘 다 맞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있을 뿐이죠. 그죠? 남들이 평범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강조하고 싶어. 강조하라는 얘기야.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뭐죠? 일반적으로는 다들 특이하게 보는 것들이 있고 다들 상식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 선에 맞춰주면 일단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가죠. 그죠? 잘 기억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쓰도록 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걸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크리티컬 퀘스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몇 개 하도록 할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앞에서 얼마나 이해가 잘 됐고 활용성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듣고 대답해 봐요. 가짜 주어, 가주어로서 여기 it, 가짜 주어로서 되게 크게 써. 오늘 내내 하는 게 it,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짜 주어로서 아마 여러분 혼자 리딩하다 공부하다 참 많이 들었을 거야. 스피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가주어로서 이 it을 쓰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가주어로서 it을 쓰게 된 이유 두 개. 왜 굳이 it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을까? 첫 번째 뭐죠? 뭐 짧다는 데서 별 의의가 없습니다. 대단히 짧죠. 그죠? 두 번째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얘는 문장 안에서 쓰면 마땅히 뭘로 해석해야 될지 뜻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죠? 두 가지 이유죠. 그죠? 해석할 뜻이 없음, 짧음. 두 번째, 해석할 뜻이 없는 it이 주어로 써진 문장을 예로 들어보세요.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it을 쓰면 it이 뜻이 없대요. 몇 개 듣는 그런 문장 쓴 게 몇 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있어요? 오늘 무슨 요일에 오늘 월요일이라 그럴까요? It is Monday today. 오늘 뭐라고 해석해요? 뜻이 없죠. 그죠? 뜻이 없죠. 비 와요, 밖에. It's raining. It is raining. it 뭐라고 해석해요? 마땅히 해석할 뜻이 없죠. 그죠? 지금 3시야. It is 3 o'clock. 뭐라고 해석해요? 마땅히 해석할 뜻이 없죠. 그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와 동명사 중 가주어 it을 쓰고 뒤로 돌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라고 말하면 또 찍으면 안 돼요. 또 한쪽 모르면 안 되죠. 둘 다 된다 그랬죠. 그죠? to 부정사 뒤로 갑니다. 동명사 뒤로 가죠. to 부정사, 동명사 중 무엇을 택할지를 정하는 기준은 어디 있어요? 가주어 있었어. 뒤로 to 부정사 쓸까 동명사 쓸 거를 정할 때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상식선에서 보시면 돼요. 이게 특이한 케이스야. 누가 봐도 특이한 케이스. 옛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우연히 극장에서 만나서 영화를 봤어. 되게 특이하죠, 그죠? 누가 봐도 특이한 케이스는 동명사를 뒤로 쓸 수가 있어요. 가주어 it을 쓰고 그 뒤에 to 부정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는 쓰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간 띄워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충분히 본인의 시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상식선을 따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3개의 질문을 할 텐데 앞에서부터 아주 전부 1강서부터 했던 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되고 한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터주는 질문이에요. 잘 들어봐요. to 부정사가 없었다라면 동명사도 없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to 부정사가 없었다라면 동명사도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to 부정사는 단점 2가지가 있는데 썼다 그러면 주어가 무조건 길어지고 to 부정사는 전치사대에 못 씁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동명사가 생겼다. 결국 동명사 왜 생겼어요? to 부정사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생겼죠. to 부정사가 없었더라면 동명사는 안 생겼겠죠. 그죠? 맞죠? 그죠? to 부정사가 없었더라면 동명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없었어요. to 부정사도 없었고 동명사도 없었어. 그러면 가주어 it이 얘도 가주어 it 얘도 이것도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하죠. to 부정사가 없었으면 가주어 it도 없었을 거고 to 부정사와 가주어 it이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없었으면 주어가 긴지 안 긴지 어떻게 아냐는 얘기예요. 단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to 부정사와 동명사는 주어가 깁니다. 그걸 보완하려고 뭐가 생겼어요? 가주어 it이 등장하게 된 거죠. 즉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없었더라면 가주어 it은 생기지 않았죠. 그죠? 마지막 이 3가지 문법 to 부정사, 동명사, 가주어 it은 하나의 패키지 문법이다. Yes or no. 그래 안 그래요? Yes. 내가 지금 무슨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들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to 부정사 열심히 공부했어. 챕터 5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뭐 긴가민가 잘 모르겠어요. 동명사 넘어갔어요. 열심히 챕터 6에서 6과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뭐 그냥 그런 대로 이해가 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7과에 넘어가서 가주어 it 배워요. 우리들 머릿속에는 이 3개의 문법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각자 다른 장소에 들어가 있어요. 각자 다른 과에 다른 챕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개의 문법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가 돼요? 영어를 쓰고 싶을 때 그 말이 안 나와요.
투부정사 대신에 금방 동명사를 대체시킬 수 있어야 되고 동명사와 투부정사 대신에 금방 가주어잇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머릿속에 따로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우리들 머릿속에 이 세 개의 문법은 따로따로 넣지 마세요. 투부정사, 동명사, 가주어잇은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패키지 문법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 같다라는 얘기예요. 투부정사 무너졌어요? 동명사 다 무너졌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무너졌어요? 가주어잇 쫑났어요. 모른다는 얘기죠. 투부정사를 막 잡아당겨. 확 잡아당겨. 그러면 뭐 나와요? 동명사가 따라 나오기 시작하죠. 계속 잡아당겨서 그럼 뭐 나오나요? 가주어잇이 밖으로 쑥 빠진다는 얘기죠. 투부정사, 동명사, 가주어잇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죠?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family, 가족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들끼리는 더 뭐라고 부르면 돼요? 패키지 문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머릿속에서 패키지화 시키세요. 다른 장소에 집어넣지 말고 같은 문법으로 보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 문법이 다른 쪽 문법에 많은 영향을 줘서 어쩔 수 없이 그 문법이 생겼을 적에 그것을 부르기를 패키지 문법이라고 합니다. 정리할게요. 가주어잇을 쓴 다음에 그 뒤에 투부정사도 쓸 수 있고 동명사도 쓸 수 있습니다. 동명사 언제 쓰나요?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상황일 때 쓸 수가 있죠. 투부정사를 쓸 때와 동명사 쓸 적에 한국말로 해석은 같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미국 사람은 동명사를 썼을 때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더 강조했다고 생각하죠. 투부정사 없었더라면 동명사 없었습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없었나요? 가주어잇 없죠. 세 개의 문법을 뭐라고 부르나요? 마치 가족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패키지 문법이라고 부르죠. 잘 이해되죠? 이게 실력이야. 문법은 장황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어지럽게 군데군데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결이 돼서 말로 나올 수 있도록, 글로 나올 수 있도록 전체적인 색깔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문법 공부를 하는데 오늘 가주어잇을 하고 마치는데 앞으로 나오는 문법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패키지화 되어 있어요. 한쪽 문법이 생기면 바로 그 다른 문법이 영향을 받아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도록 하고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수고만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